요새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쓰레기 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끄듬을 짧게 끊어내는 거예요. 했어? 했어? 뭔데? 이런 식으로 끄듬을 뚝뚝 끊어내는 말투가 상대에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말투는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Y 자신감 컨설팅 1인 대표로 현재 있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기업 대상으로 CS 강의라든지 오늘 주제인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강의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편견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편견 때문에 그 다음 만남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첫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0.1초면 결정이 된다, 3초면 결정이 된다, 5초다, 7초다, 혹은 15초다. 결국에는 이 시간들이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초도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 접한 그 정보에 의해서 전체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버릇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는 보통 습관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사실 크게 비호감을 결정짓진 않지만 더 크게 비호감을 주는 요소는 눈빛을 못 마주치고 딴 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눈빛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아무래도 표정이 밝아야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그분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데 나와 대화하시는 이분이 계속 무표정으로 네 이러면서 눈빛도 못 마주치고 무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서로 신뢰가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펜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손깍지를 끼고 펜스를 만들거나 혹은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를 지금 보시기에도 저 사람 지금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이런 펜스를 만들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의자에 기댄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세가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보여지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첫인상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메러비언 법칙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는 법칙이기도 하고 논란이 좀 있는 법칙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커뮤니케이션, 첫인상 이런 법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요소긴 하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러비언 박사가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나와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끼는 호감의 요소는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38%가 목소리, 그리고 35%가 표정, 20%가 태도, 마지막 7%가 내용입니다. 여기서 태도와 표정을 합치면 시각적인 요소 55%인 거거든요. 거기에 외모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복장도 포함이 되고 또는 표정, 아까 말씀드린 눈빛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55%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메러비언의 법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어는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잘한다, 잘해 이 멘트는 분명히 칭찬인데도 말투만 비꼬게 되면 잘한다, 잘해 비꼬는 말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꼬는 말투, 이런 말투는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요소는 목소리 톤을 비꼬으면서 잘한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이 이어지듯이 하는 톤과 또 하나는 끄듬을 짧게 끊어내는 거예요. 했어? 했어? 뭔데? 이런 식으로 끄듬을 뚝뚝 끊어내는 말투가 상대에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말투는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말끝을 오히려 늘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뭐 했어?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성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격적인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말투를 하면 안 돼 이 강박 때문에 그럼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이 일부러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오히려 상대가 들었을 때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고 나와 대화하기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말투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끊는 말투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요새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쓰레기 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거
이걸요? 라고 부드럽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질문하는 형태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식으로 뒤음을 끊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사분들이 이 말투가 너무 싫다. 왜 쟤는 요자를 붙였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좀 따지는 듯한 말투지?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끄듬을 좀 둥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 내용도 이걸요? 이러면 사실 이상하긴 하잖아요. 내용도 살짝 바꾸시면 좋긴 하죠. 이걸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어 자체를 좀 짧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끊어서 정말 반문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말투가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뇌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뇌에 저장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도 훨씬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성향이 대화하고 이 사람과 공감하는 걸 즐겨 한다면, 남성분들은 그런 공감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핵심만 딱 간결하게 이건 제가 왜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 거고, 여성분들은 그거 외에도 제가 사정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게 조금은 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말투가 좀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원래 선천적으로 센스가 있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후천적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 증인이 저거든요.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호감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좀 톡톡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저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었고, 끄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좀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몸입니다, 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강사님 저에게 지금 화내시는 것 같아요,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끄듬을 살짝 더 둥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분명히 후천적이더라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대화에서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게 질문인데, 저는 말하는 게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면은 내가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강박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신나서 막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가벼운 질문부터 하시는 건데, 그 질문을 평소에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뭐 날씨라든지 식사라든지 주말에 뭐 했는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질문만 준비하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즐겁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굳이 낯가림이 심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아 그렇군요 하고 듣다가 질문 또 한 번 던져주고, 이것만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 말 되게 잘하는데? 내 이야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내가 막 말하게끔 편하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화가 계속 질문이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너무나 숫기가 없으신 분들은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다가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질문 뭐 해야 되지? 이걸 몰라서 또 대화가 뚝 끊겨질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 왜 또 말을 안 해? 나랑 대화하기 싫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미리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좀 낯가림이 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일은 없겠죠. 이 사람이 말 지금 안 하는 게 나에게 관심이 이제 없구나가 아니라 그냥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 말고도 TSL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Thank you, sorry, love 인데, 죄송합니다랑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하거나 무례를 저지른 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거구나 하고 마음이 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왜 넓어지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미치거나 혹은 내가 저 상대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자격지심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만 이렇게 해도 죄송하다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만 보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분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인성이 괜찮네, 본인을 스스로 객관화하고 잘못을 빠르게 수긍하는 인성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더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시면 너무 좋아요. 실수를 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알아도 내가 이거 죄송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괜히 내가 일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최대한 사과를 해주셔야 상대방도 오해를 덜 할 수 있죠. 모든 관계의 불화는요,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치 너 잘못했지 이런 마인드와 혹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관계는 좀 끊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뭐 저도 잘한 건 없는데요 라든지 괜찮습니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최대한 나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남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분들도요, 이 사람은 맨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죄송한데 저것 좀 주세요 라고, 근데 이때는 죄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례지만 저 볼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이렇게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이 너무 입에 붙으신 분은 주변의 인식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또 그랬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나도 안 만들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은 정말 필요할 때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럼요. 특히 메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러비언의 법칙에 있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오로지 내용이 다예요. 텍스트가 전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모지나 이모티콘인 거죠. 이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이모티콘이 나를 대신해서 제스처나 표정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실 때는 그런 이모지나 이모티콘의 사용을 저는 조금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 편이에요.